안녕하십니까, 정기현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가장 큰 폭으로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뭐 테슬라가 약보합세에서 좀 마무리가 됐고요. 나머지 뭐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기술주들이 좀 강세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한국 시장도 기술주들의 반응이 여전히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수를 좀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 대체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왔죠.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보통 보게 되면 미국 지수들 같은 경우는 목표치에 단기적으로 얼추 좀 도달을 한 그런 상황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한 차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21선과 61선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이제 여기에서 관건은 21선을 빨리 돌려주고 61선과 골든크로스가 좀 빨리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 게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S&P 500 지수도 나스닥 시장과 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죠. 다만 데드 크로스가 좀 나진 않았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데드가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반등에 대한 목표치는 1차적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 저항 자리대를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요걸 딛고 일어섰다라는 거, 이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한국 시장도 일단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갭을 메워주는 그런 자리대를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이 갭을 메워주는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죠. 그럼 결국은 여길 넘어설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준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봤을 때, 요 21선과 5일선 자리대가 있죠. 요 자리대만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어찌됐든 지수에 있어서는 절반의 되돌림이 좀 나와줬다라는 거. 만약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의 기준을 잡고 매수를 하는 거는 좋은 전략이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따라가는 그런 전략은 좀 좋진 않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일단 여전히 박스권에서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한 그런 사항들이고,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일부는 현금화를 좀 만드는 그런 전략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8월 말이에요. 8월 말일 상황이기 때문에 어, MSCI 리밸런싱을 앞두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오후장 이제 동시효과 때 매수와 매도가 좀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있어서의 변화, 이 부분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MSCI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한화오션, 그리고 JYP 엔터가 있죠. JYP 엔터,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편입, 이렇게 네 종목이 좀 편입이 되고요. 그리고 CJ나
이마트. 이 기업은 편출이 되겠죠. 그럼 이쪽은 매도 부분들이 나올 거고 이쪽은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미 반영이 되었을 수도 있고 종가에 매수세가 유입이 좀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유중에 대한 이슈 부분들이 있죠. 에코프로도 일단 제법 올랐고 2차 전지와 반도체 이건 여전히 주도 섹터예요. 주도 섹터인 그런 사항들이고 JY펜터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좋은 성장 섹터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러면 일단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한 단계 올라선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어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7월 달 이때에 매수를 했던 분들이라면 일부는 조금 현금화를 하고 눌림목을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JYP엔터 같은 경우는 제법 밀렸죠. JYP엔터 같은 경우는 조금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장중에 한번 눌러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동시효과 때의 변동성, 그 단기적인 흐름들을 예상을 하고 매수 편입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JY펜터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 관련해서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유자의 좀 영역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제법 좀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눌러주게 된다라면, 뭐 37,000원? 뭐 이 정도까지 만약에 눌러준다라면, 그때는 한번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절반의 되돌림이 좀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으니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보는 전략,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상승을 해서 이 2600선대 위로 올라선다라면 여기서는 일부 현금을 좀 만드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트레이딩과 어닝 시즌, 요 어닝을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주도 섹터인 반도체 쪽 섹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약주들도 이제 어느 정도 눌림목이 좀 나와줬으니 제약주들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9월 달에 이슈가 있죠. 방산 쪽의 종목군들도 한 번쯤은 단기적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와 제약, 방산 이쪽에서도 실적주들이 좀 여전히 있죠. 반도체는 이제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나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고, 방사는 꾸준한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합니다.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군들은 최고 실적이 좀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PBR이 한 배 이하까지도 좀 떨어졌던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좀 회복을 해줬지만 그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여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환율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마찬가지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선물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달러 인덱스가 103까지 떨어져 있는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달러원 환율이 조금 떨어졌으면 좀 안정된 모습들을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도 좀 양봉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원화가 좀 너무 버틴다라는 좀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이 1310원짜리대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이게 된다라면 이 시장에 있어서는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한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하고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시장은 종목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되, 추격 매수는 하지 마세요. 박스권에서는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시고, 매수를 할 때는 밀려 내려올 때 좀 매수를 한다라는 거. 그것도 한 번에 매수라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좀 나눠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1,000만 원을 매수한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는 1,000만 원을 다 매수를 했다라면 지금은 한 두 번, 세 번, 분할로 나눠가지고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